안녕하십니까. 남성버스 지부 조합원 여러분, 이번 지부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김종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름하여 공약 설명회입니다. 제가 그동안 선거를 준비하면서 조합원 여러분들께 어떤 약속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제가 약속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제가 공약을 24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24개의 이 공약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위원장의 특권은 내려놓고 권한은 강화하여 일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위원장님으로 우리가 오히려 이분들을 모시고 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장님을 모시는 이 노동조합이 아니라 그런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은 내려놓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권한을 행사해야 될 그런 곳에는 행사하지 못해 왔는데 진짜 일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특권은 어떤 것이 있고 또 특권은 어떻게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우리 전체 공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버스 지부를 한국노총에서 1등으로 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노동조합을 맡아서 한다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어디에서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 남성버스 지부 노동조합은 그런 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에 몰두할 것이고 그 일의 최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등 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공약이고 가장 중요한 공약이고 그동안 말로는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시행하지 못했던 그런 공약이 되겠습니다. 우리 2024년 8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내년 23년 3월 1일이 우리 지부위원장의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서 1년 반 되는 때가 24년 8월입니다. 1년 반, 가장 중간에 해당합니다. 그때 중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때 그동안 김종민이가 해왔던 일들을 평가를 해주십시오. 이 평가에서 마땅히 칭찬받을 만하다, 우리 노동조합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에게 신임의 표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약속한 것과 다르게 많이 불만이 많다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불신임의 표를 던져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과반수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퇴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은 선거가 끝나게 제가 당선이 되고 선거가 끝나게 된다면 바로 공증문서로 여러분께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증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각서는 제가 작성을 해서 여러분께 다 배포를 하고요. 당선이 되면 공증까지 받아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고 또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위원장이 되려고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약인데요. 예산은 많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비를 많이 아껴서 또 연말에 정산을 실시해서 약 20만 원의 상품권으로 전 조합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지부 대의원에 당선이 돼서 대의원 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 숫자가 부족한 바람에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면 저 스스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서 우리 연말정산을 했을 때 많은 조합원들에게 많은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골고루 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일부에 편중돼서 이 조합비가 쓰여지지 않도록 전체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5번째입니다. 우리가 연장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장 근무를 원하는 조합원이 있고 원치 않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연장 근무를 원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연장 근무 동의서를 받고 원치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연장 근무 부동의서를 받아서 이것을 조합 차원에서 책임지고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 주 5일 근무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합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신념입니다. 이게 연장 근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있고 원치 않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조합원들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게 하고 연장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연장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일, 이것을 개인이 연장근무 부동의서를 작성을 해서 사무실에 제출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앞장서서 이 일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지난 단체 협약에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측이 약속을 한 겁니다. 주 5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 차원에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차 휴가 사용입니다. 연차 사용하러 우리가 가게 되면 사무실에서 코치 취조하듯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데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우리에게 보장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인데 우리가 왜 사무실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연차 사용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이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사무실에 호출이 돼서 사무실에 많이 불려가고 있는데요. 뭐 민원이 발생이 되었거나 또 사고가 발생이 되었거나 우리가 사무실에 갈 때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는 것 자체가 무거운데 그런데 한 번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2번, 3번 아무 때고 부르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이렇게 무차별 또 무분별하게 사무실에 불려가는 일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가게 되면 우리한테 하대하듯 이렇게 반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도 우리 경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한 가정에 다 가장들인데 우리가 사무실에 가서 그런 무참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도록 이것은 문화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화는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노동조합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이제 근무 환경입니다. 우리 근무 환경 전 노선의 인가 시간을 현실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운행 횟수 조정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320번 노선이 참 좋은 노선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힘듭니다. 승객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승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운행 거리는 짧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61번 노선이 바뀌면서 361번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우리 7개 노선이 어느 한 노선이라도 정말 편안하고 좋은 노선이 없습니다. 모두가 힘든 노선이기 때문에 현재 걸리는 시간, 이 인가 시간을 현실화시켜서 이 인가 시간에 맞도록 운행 횟수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 이 일은 우리 노동조합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각 노선별로 보면은 4, 5위 노선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인가시간 230분에서 일시적이지만 250분으로 늘리고 나서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막차 시간 단축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너무 늦게 3시에 끝나는 거 이거 시내 버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심야 버스입니다. 너무 늦게 끝나고 있고요. 인가 시간이 현실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운행 횟수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9404 노선 인가 시간 현실화하고, 중요한 거 광역버스인데 첫차 시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차 시간도 공사가 너무 늦게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가 시간을 현실화시켜서 지금 운행 횟수 맞지 않습니다. 운행 횟수가 합리적으로 되어서 안전한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408 노선 너무 힘듭니다. 인가 시간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 너무 230분으로 지금 인가 시간인데 너무 맞지 않거든요. 노선 너무 깁니다. 노선 단축이 안 된다면은 인가 시간을 현실화 시켜서 운행 횟수 조정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08 노선 지금 이대로 계속 운행해서 우리가 정년 때까지 9408 노선을 지금 현재와 똑같이 하라면은 우리 그만큼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근무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게 되려면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우리 함께 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이 근무 환경에서도 바닥 청소하지 않겠습니다. 바닥 청소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준 운송 원가에 의하면 각 버스 한 대당 청소비가 다 책정이 되어서 버스 한 대당 청소비가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청소 노동자들을 적정 인원을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굳이 그 바닥 청소까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요.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분당 영업소에 우리 조합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우리 분당의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컴퓨터 한 대는 있어야 되겠고, 프린터 한 대 있어야 되겠고, 의자 책상 정도는 있는 그런 간단한 사무실 하나라도 꼭 있어야 되겠다. 많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이거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비사님들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겠습니다. 우리 정비사님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비사님들 열악한 환경에서 엄청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동지들입니다.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같은 노동자로서 같은 노동조합원으로서 함께하는 동지가 되어서 우리 근무에 임한다면은 서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사님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이 문제에, 이 공약에 우리 조합원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를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정비사님들이 우리를 참 고마워할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 정비사님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 또한 많이 고마울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노동조합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음 우리 사고 문제인데요. 우리 단체협약 30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 외에는 근로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이것이 단체협약 30조입니다. 고의 사고, 일부러 사고를 했거나 또는 과실이 아주 큰 사고, 이런 사고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우리를 인사조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단체협약 30조는, 단체협약이란 건 무엇입니까?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했으면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단체협약 30조 아주 좋은 약속입니다. 이 좋은 약속 꼭 지키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단체협약 30조를 지켜서 사고를 이유로 하는 징계 100% 없애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할 수 있고 꼭 해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용 안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단체협약 30조는 반드시 지키겠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약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사고와 관련해서, 또 특히 사고와 관련된 거죠. 공제부장. 예전에는 공제부장이 있었다고도 들었습니다. 이 공제부장을 신설하겠습니다. 공제부장 신설해서 사고 처리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 사고 처리를 전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를 이유로 사무실에 우리 노동조합의 이 조합원들이 수시로 불려다니는 일이 없게 공제부장이 앞장서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 지켜주는 사람을 우리 이 무거운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 일을 해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부장, 또 노동조합 위원장, 그리고 총무부장, 특히 이 세 사람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손 맞잡고 반드시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을 지켜내겠다는 것이 공제부장을 신설하는 목적이 되겠고, 그리고 사고 징계, 또 약식 징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약식 징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 100%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드시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단체협약 30조를 지키고 또 사고 처리를 전담하는 이 공제부장을 신설해서 단체협약 30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더 만들고 싶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제부장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약에도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모두의 그 특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상반기 때 제주도 해외 연수, 원래는 그 단체 협약에 20년도에 협의를 하면서 우리 우수 종사원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2년 우리가 해외 연수를 못 갔고요.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상반기 때 다녀왔고요. 근데 상반기 때 다녀올 때도 그랬습니다. 어느 누가 어떤 기준으로 우수 종사원이 선발이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고, 누가 가는지, 몇 명이 가는지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당일날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인원과 명단을 알려주셨었죠. 11월 8일, 우리 11월 7일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날 해외 연수를 갑니다. 아니, 제주도 연수를 가는데 우리 지금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수 종사원으로 선발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 위원장들은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이런 특권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노동조합이라면 마땅히 선발하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공정한 기준이 없어요.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 공정을 세우는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발을 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발해서 선발 인원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것은 노동조합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특권을 없애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손호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6년을 하면서 손호사 협의회 언제 하는지, 무슨 내용으로 뭘 했는지, 어떤 과정을 펼쳤는지, 또는 그 회의에서 무슨 결과물이 나왔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6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손호사 협의회는 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회의 내용을 했는지 결과를 공개하는 거 법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는데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노동조합인 손호사협의회는 우리 남성버스 주식회사와 남성버스 지부 간에 협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근무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인데 왜 분기별로 개최되어 있는 이것을 한 번도 안 할까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협의할 내용이 없더라도 협의회는 분명히 또 반드시 개최를 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공개하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대의원 대회,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 회의, 이런 아주 매우 중요한 회의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의원 대회에 참석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과연 이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화가 많이 날까 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대의원 대회 내용들을 낱낱이 보고 갈 수 없었다는 점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이번 운영위원 회의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을 뽑는 그런 회의가 있었지만 그 회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의원 대회나 또는 운영위원 회의, 이런 회의를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부 밴드가 있는데 지부 밴드를 통해서 생중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생중계가 가능한 그런 우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우리 대의원들이 또는 운영위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집행부는 어떻게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공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조합을 운영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어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현장 투표할 수 있지만 현장 투표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 우리 430명 모바일 투표하면은 3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 비용으로 조합원 다수의 의견, 전체 조합원이 참여해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저는 부여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모바일 투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주유순환을 실시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우리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순환하다가 멈춰버렸는데요. 주유순환 관철시키겠습니다.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이 첫 단추를 잘못 깬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다 보니까 결국은 멈춰버렸는데요. 이거 다시 우리가 논의하고 또 그런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고 해서 주유순환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조합 간부님들 한국노총 간부교육에 보내
실력 있는 노동조합 간부로 양성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간부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영노조 타파 밴드를 운영하면서 우리 다른 지부의 이 조합원들과 어울려서 한국노총 간부교육에 가봤습니다. 간부교육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한국노총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교육에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에서는 단 한 명도 보내지 않더라고요.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 그랬습니다. 한국노총 간부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데 왜 그들은 우리 간부들을 이렇게 양성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조합 간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후배님들이 대의원도 되고 싶고 또 운영위원도 되고 싶은 우리 후배님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후배님들이 향후 나는 조합 간부가 되고 싶은데 이 교육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 가능한 얘기입니다. 조합 간부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 간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신청만 하면 이 간부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간부 교육을 이용을 해서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력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위원장의 근로 면제 시간과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제가 특권을 내려놓겠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부 위원장, 우리 지부의 예산이 약 3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버스 노조 같은 경우는 본조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너무 많아요. 건물이 서울 시내 건물이 3개 있고 인천에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4동이나 되는데 시가가 1,000억에 달합니다. 돈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서울시 버스 노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부에도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든 다 쓰려고만 합니다. 쓰려고만 하니까 어떻게 씁니까? 지부위원장이 차량 유지비가 올해는 960만 원이지만 지난해에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개인 승용차 유지비를 우리 조합비, 지부의 조합비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이런 문제, 물론 대의원 대회에서 다 통과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권들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부위원장들 해마다 해외 연수를 보내줍니다. 버스 노조에서 본조에서 보내주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또 갔습니다. 국제교류비 18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우리 지부위원장이 되면 근로면제 시간을 사용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란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직무활동수당 1년에 1,560만 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활동수당 다시 말하면 월급입니다. 제2의 월급이죠. 1년에 1,560만 원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금액들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량 유지비, 국제교류비, 직무활동수당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위원장과 총무 핸드폰 단말기를 교체해주고 핸드폰 사용료까지 이 돈 합치면 1년에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200만 원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는 것이 저의 매우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총무부장 마찬가지입니다. 급여, 직무활동수당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직무활동수당 840만 원입니다. 급여 우리 조합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3,444만 원 전액 복지비로 이월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총무부장은 지금과 같이 사무실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을 하며 또 조합 일도 볼 수 있는 또 근로 면제 시간을 일부 사용하는
그런 반상근 제도로 저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총무부장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우리 모든 부서장들, 모든 상무집행위원회 직무활동수당이 3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는데 동일하게 조직부장, 다른 부서 부장들 다 동일하게 20만 원으로 통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부서장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 너무 많았습니다. 그 요구 정말 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서장들의 활동으로서는 사실 20만 원이란 이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정말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동조합을 운영한다면 우리 이런 부서장님들 이 돈이 전혀 아깝지 않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 부서장님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만 원으로 저는 통일하겠는데요. 여기에 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회의비가 있습니다. 대의원대회 회의비, 운영위원 회의비, 상집 회의비가 있는데 1년에 1920만 원이나 됩니다. 회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노동조합에서 그것도 일개 지부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일단 반은 깎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 금액에서도 저는 더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공약 2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너무 많고 이런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켜보셨겠지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공약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들이고 우리가 꼭 해내야 될 일로만 제가 모은 것이 24가지나 됩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꼭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꼭 해내야만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해내야만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우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만 주신다면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기호 3번 김종민입니다. 감사합니다.